여러분, 기업이 창사 이래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드디어 흑자입니다 라고 발표하면 주가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축보를 터트리며 올라야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 정확히 반대로 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AI 핀테크 기업 파가야 테크놀로지스입니다. 2026년 2월 9일 파가야는 역사적인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환호 대신 투매로 대답했고 주가는 한 달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투자자분들 정말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도대체 회사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미스터리한 폭락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단순히 실적,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파가야는 생존을 위해 아주 위험하고 과감한 수술을 감행하고 있거든요. 왜 주가가 폭락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위기가 과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팩트만 모아서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속은 챙겼지만 성장은 멈췄다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순이익 EPS입니다. 시장은 주당 0.35달러 정도 벌 거라고 예상했는데 파가야는 무려 0.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보다 2배 넘게 잘 번 거죠. 이건 회사가 이제 돈을 까먹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이 됐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주가를 끌어내린 건 매출과 네트워크 볼륨이었습니다. 파가야 같은 핀테크 기업은 얼마나 많은 대출을 AI로 처리했느냐, 즉 볼륨이 생명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 겨우 3%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성장주한테 성장이 멈췄다는 건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위험해 보여서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전문 용어로 전략적 볼륨 축소라고 하는데요. 당장의 매출을 포기하고 안전을 택했다는 이 말,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파가야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거절당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파가야는 바로 이 은행이 거절한 고객을 노립니다. 은행 시스템은 이 사람 신용 점수가 낮으니까 안 돼 라고 하지만 파가야의 AI는 아니야, 이 사람 통신비도 잘 내고 직장도 튼튼해, 돈 갚을 사람이야 라고 재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승인된 대출을 파가야가 갖는 게 아니라 ABS,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채권으로 만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팝니다. 파가야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요.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 대출을 딜러들이 버튼 하나로 승인해주는 베스트 패스라는 상품이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파가야는 이 잘 나가던 오토론과 부동산 대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잘 팔리는 물건을 안 팔겠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주가 폭락의 진짜 원인이 등장합니다. 주가가 폭락한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이유는 외부 환경의 공포입니다. 지금 미국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시장이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60일 이상 연체율이 7%가 넘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차 할부금을 못 내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금융계의 저승사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등장한 것입니다. 자동차 압류가 너무 심하다, 불법적인 관행이 없는지 조사하겠다라고 칼을 빼들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파가야가 우리는 오토론을 계속 늘릴게요 라고 했다면 아마 나중에 대규모 부실이 터져서 회사가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파가야는 우리 몸 사리겠다, 약 15억 달러 2조 원치의 대출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통의 실패였습니다. 경영진이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해 1.5억 달러 정도를 장부에 반영해 두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이걸 내년에 1.5억 달러 확정적으로 손해보나 보다 라고 오해했습니다. 회사는 안전벨트를 맸다고 말한 건데 투자자들은 사고가 났다고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파가야는 끝난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 줍줍할 기회일까요?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크입니다.
미국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거나 금리가 내려가기 전까지 파가야는 당분간 방어 모드를 유지할 겁니다. 즉, 예전처럼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의 조사 결과도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하지만 기회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주가가 너무 싸졌습니다. 2026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에서 12배 수준입니다. 흑자를 내는 핀테크 기업치고는 매우 매력적인 가격대죠. 둘째는 생존자 편향입니다. 경쟁사들이 무리하게 대출하다가 부실이 터질 때 파가야는 미리 몸집을 줄여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되면 그때 비축해둔 체력으로 다시 치고 나갈 수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파가야의 이번 폭락 사태는 성장통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망하지 않기 위해 잠시 성장을 포기하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고성장을 원했던 투자자들의 기대는 무참히 깨져버렸죠. 지금 파가야에 관심을 둔다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분기에 줄어든 대출 볼륨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지, 그리고 미국 자동차 연체율이 진정되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곤 하지만 그 기회는 팩트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하는 도움이었습니다.